도 희천 7도, 낮 기온은 강계 19도로 18도에서 22도. 하늘은 오전에 맑겠고요.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아침 기온 해주 12도, 장현과 사리원 9도, 개성 10도. 낮 기온은 해주 23도로 22도에서 24도. 함경도 흐리고 남도에는 한때비가 내리겠습니다. 북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함흥 13도, 장진과 웅기 5도, 청진 6도. 낮 기온은 19도에서 20도, 장진 14도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원산 고성 13도, 평강 8도, 낮 기온 원산 고성 19도, 평강 21도. 양강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무산은 오후에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해산 영도, 풍산 2도, 무산 영하 4도, 낮 기온 해산 18도, 풍산 15도, 무산 13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RFA 자유아시아 방송은 새벽, 아침, 그리고 저녁 2차례 등 모두 하루 4차례 방송합니다. 새벽 방송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정부터 2시까지는 중파 1188kHz, 단파 9910, 9990, 11985kHz로 2시부터 4시까지는 중파 1188kHz, 단파 9990, 11985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 방송은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단파 9540, 11945, 11985kHz로, 저녁 방송은 오후 7시부터 8시까지는 중파 1566kHz, 9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9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나 청취 소감을 이메일, 즉 전자우편과 팩스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은 nk@rfi.org고 팩스는 미국 전화번호 1-202-530-7765입니다. 또 인터넷과 스마트폰인 지능형 손전화기를 통해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 인터넷 주소는 www.rfa.org이고 한국어용 주소는 www.rfa.org 빗금 KOREAN입니다.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자유아시아 방송 앱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아시아 방송의 심층 뉴스 프로그램 뉴스 인덱스 시간입니다. 뉴스 인덱스는 북한 내부 소식과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는 물론 한반도 주변국에 관한 뉴스와 정보를 깊이 또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뉴스 인덱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 노동당 39실 대웅충북 고위관리 출신 류정호입니다. 북한 전직 고위관리 경우를 바탕으로 김정은 정권과 핵심 권력층이 비밀을 파헤치고 오늘날 북한 정책의 허와시를 짚어보며 정치경제 사회를 분석해보는 39실 리정호 의원, 리정호 코리아 번영개발센터 대표와 함께합니다. 많은 기관이 동원되고 부don이 39실 재정과에 모이면 이제 그 지출은 김정은이 마음대로 합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도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 과연 그 자금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여전히 해외 나가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외화와 북한 해킹 그룹의 자금 조달이 김정은 정권의 중요한 수입 원천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2014년에 그 해외에 출제하는 어떤 일리트가 나에게 핵에서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우리 경제 발전시키자고 왜 밤낮 핵실험해가지고 제재 받는지 모르겠다.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정부는 핵무력을 내세워 북한이 핵 강국임을 과시하고 있지만 북한의 고위 권력층에서도 이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핵을 가지면 잘 산다는 얘기는 이제 누구도 믿지 않는 것이 리정호 대표의 설명이에요. 네, 리정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호입니다. 네, 39호실 리정호의 눈이란 프로그램으로 함께하게 돼 반갑습니다, 대표님. 앞으로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 청취자 그리고 많은 독자분들을 만나게 될 텐데 우선 대표님 간단한 자기소개 또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김정은이 무슨 생각을 하고 또 그의 정책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권력 중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 특별한 그 경험들은 북한 정권에서 일어나는 정책과 행동들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문제들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대표님께서는 북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고위 권력층이셨잖아요. 그러면 일단 먼저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왜 북한을 떠나 망명하게 되셨는지도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한때 북한에서 노력 영웅으로서 나라에 헌신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2013년과 2014년 젊은 독재자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자기 고모부 장성택과 수백 명의 간부들을 잔인하게 처형할 끔찍한 난행들을 목격하며 내 생각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네. 그때 평양은 정말 살벌한 공포의 도시로 변했습니다. 나는 그 나이 가까운 동료들이 참혹하게 처형당하는 것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나에게 더 이상 안전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네. 나의 애국심이 중으로 바뀌는 순간 이런 초각차를 반드시 바꿔야 된다 하는 이런 결심에 내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했고 결국 2014년 10월 가족과 함께 망명의 길에 올랐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북한에 있을 때 북한 중앙기관에서 한 30년을 근무했습니다. 네. 그 와중에 대형 선박 회사를 창업해서 사장을 역임했고 북한 최대의 무역기관인 대웅중국 무역관리부 국장도 오랫동안 역임했으며 노령형 칭호도 받았습니다. 네. 그 2007년도에는 국방위원회 군간경제개발청에서 부서장을 역임했으며 망명 직전에는 대웅무역청에서 중국 대련 지사장으로 근무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대표님의 그런 경력과 또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김정은 정권과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등을 좀 냉철하게 분석해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첫 시간으로 저희가 나눌 이야기가요. 북한 관영 매체가 지난 13일 그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8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또 수발을 발사했고요. 사실 국제사회 대북제재 국면에서도 이 핵미사일 개발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특히 코로나 국면을 지나면서 외화 수입도 이전 같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도대체 이렇게 핵미사일 개발 비용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예, 제가 볼 때는 유엔과 미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 이 제재는 식품과 광물, 또 석유 제품 등 주요 수출품을 표적으로 효과적으로 처단했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해외에 파견된 약 10만 명의 근로자들과 수천 명의 IT 기술자들이 벌어들인 수입은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이 이제 공개한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은 2000년대 초에 김정일이 남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집중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원심 분리기를 비롯한 특수 설비들을 수입해서 완성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때 북한은 CNC 최첨단 기계 설비들도 많이 수입했습니다. 예. 이건 우리 동료들도 이제 그 수입에 참가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02년 10월 북한 당국은 미 국무부 제1소 킬립 차관부에 방문 당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예. 아마 그때부터 이런 시설이 운영됐다고 봅니다.
또한 이제 그 북한은 2016년까지 강력한 제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핵미사일 생산 기지의 물질 기술적 기반을 꾸준히 강화해 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네. 이미 전에 완성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북한 이런 핵시설은 이미 오래전부터 완성된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지금 북한에서 꾸준히 핵시설을 중심으로 확장 공사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또 미사일을 개조해서 발사기까지 지금 천문학적인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핵무기 개발 비용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39호시가 어느 특정한 부서가 비용을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예. 많은 기관이 돈을 번데 동원되고 그 돈이 39실 재정과에 모이면 이제 그 지출은 김정은이 마음대로 합니다. 예. 김정은 정권은 군 생산을 비롯해가지고 국내 자원 개발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기관은 해외에 파견한 근로자들 10만 명이 벌어들이는 자원과 수천 명의 IT 기술자들이 지금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순익이 매해 한 3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예. 이건 제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부터 도대체 해외 근로자들이 한 달에 얼마씩 벌어들이고 또 북한은 얼마나 수익을 거둬가는가 하는 이런 추산들을 해봤기 때문에 예. 제가 그 근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돈이 대부분 김정은의 혁명 자금으로 입금돼서 그가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하거나 사치품 구입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혁명 자금은 김정은과 그의 가족들이 생활생활을 용이한 데 사용되거나 예. 필요에 따라서는 자기의 치적을 위한 평양식 건설으로 일부 사용됩니다. 또 최근에 러시아의 무기를 팔아서 이제 그 대금으로 핵무력 중단을 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예. 그 매년 해외에 나가 있는 근로자나 기술자들이 벌어들이는 이 순이익이 매해 3억 달러에 달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 근거를 잠깐 이야기하셨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해외에 파견되는 근로자들이 월급 받는 기준이 주로 중국에서 이제 중국 돈 위안 2,000위안 또는 그 2,500위안 이런 정도입니다. 예. 그것이 보면은 300달러가 좌우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 300달러 중에 200달러는 납부하고 100달러를 이제 본인들에게 지급하는 예. 이런 것을 되는데 본인에게 지급하는 돈에서 이제 그 경영자들이 돈을 착수합니다. 근로자들에게 지불되는 월급이라든지 경영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르면 2억 4천만 달러가 2억 5천만 달러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지금 IT 기술자들이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 한 2천명부터 3천명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들이 이제 벌어들인 돈이 매해 5천만 달러부터 2억 달러가 달한다고 합니다. 예. 이 숫자는 비교적 정확한 숫자라고 봅니다. 이게 미국 전문가들도 아마 그 숫자가 많을 거라고 저한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예. 이것을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것은 조영원이가 중요합니다. 조영원 그 조직 기소가 조직적으로는 조영원이가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가까이에 붙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대북 제재 그리고 코로나 대유행 이후에 이 북한의 외화벌이가 사실 이전 같지 않을 텐데요. 그러니까 또 그만큼 다른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불법을 저지른 정황도 포착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이 북한 내부의 어떤 고민도 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떤 노력과 고민들이 있을까요? 예, 어쨌든 북한은 이제 제재를 받으면은 항상 우회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제사회 대북 정책이 나오면 북한은 곧 반칙이 나옵니다. 정책이 나오면 반칙이 나온다고 하여 이제 북한에서는. 네. 김정은이 이제 2017년부터 대북 제재로 단축이 막히니까 국제금융 시스템과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해킹 범죄를 저질러서 매해 수억 달러 자금을 강제질합니다. 네. 이건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김정은 정권의 주요한 자금 모출이 되고 또 그것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투입된다고 봅니다. 이 북한의 핵화 그룹은 김정은이 직접 지시하에 세적 집단처럼 전 세계 금융 네트워크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노리는 국가 차원의 범죄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전문적으로 치밀한 전술로 공격 시스템을 해체해서 대량의 자금을 탈출하곤 합니다. 예. 또 이제 그 암호 앞에는 익명성이 있으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세계 금융 감시망을 피한다든지 또 자국을 세탁해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이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39신 내정호의 눈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더 강력한 이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대표님께서 좀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이 국제사회 대북 제재 과연 지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김정은이 사용하는 메르세데스 벤츠 마일과구 고급 차량이 북한에 반입되고 있다. 그런 것도 뉴스에 보도됐는데 예. 제재 효과성에 대해서 그래서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사일에 사용되는 전자실비도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의 부품들도 뉴스로 들어갑니다. 이건 이제까지 중국이 뉴스라고 제재한 데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런 사치품들은 컨테이너를 좀 몇 개로 움직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선박 대 선박이 이제 그 쏘가지고 넘겨 실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이건 내가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시간 당국이 쌍심질 처치하는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재 효과는 무시할 수 없게 북한의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국제적으로 고려시킵니다. 네. 2017년에 유엔이 발표한 대북 제재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북한의 주요 수출국의 석탄과 철, 철광석, 해산물과 식료제품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북한과 합작 투자를 금지하는 대북 제재를 취했는데 이건 아직도 강력합니다. 예. 내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2013년 북한의 수출액이 이제 41억 달러였습니다. 네. 그랬는데 2023년 수출액은 2.9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예. 이는 대북 제재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해외 북한 근로자들이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오랫동안 이제 흐지부지 되고 있는데 이 돈이 김정은의 비자금으로 들어가서 주요 수입 원천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문제는 이런 이제 천문학적인 돈이 사실은 경제 발전 그리고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핵 개발에만 이제 쏟아붓는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실제 그 북한 주민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봐도 핵미사일 개발에 쓸 돈을 식량을 사는 데 쓰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불만을 많이 표출하는데 이런 주민들의 불만에 대해서 정말 이 핵심 권력층들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런 핵 개발에 사용되는 돈을 북한 주민들의 식량을 부과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 핵 개발에 대해 북한 간부들도 2009년 2010 시점제를 정점으로 해서 경제 개발을 우선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강했습니다. 네네. 장성태는 또 이제 그 2011년 3차 핵시험을 반대했고 경제에 집중해서 이제 말했다가 뒷전과 틀어졌습니다. 2014년에 그 해외 주재하는 어떤 엘리트가 나에게 세계에서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우리 경제 발전시키자고 왜 밤낮 핵실험 해가지고 제재받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대부분 북한 간부들의 심정입니다. 네. 또 2014년에 내각의 한 간부는 나에게 이제 국방에게 쏟는 돈을 비료 수입하는 데 쓰면 우리나라 농사 걱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 말처럼 김정은이 핵무력 기반에 쏜 돈을 식량과 비료 구매에 돌리면 북한 주민들이 배고픔과 생활상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 그 김정은은 이제 집권 초기 2013년도에 우리가 핵을 가지면 평화도 지키고 나라의 권한과 이들의 행복한 삶이 있다고 하면서 인민들을 기만했습니다. 그런데 핵을 만들면 만들수록 대북 제재는 더욱 강화되고 국제적 고립이 심화돼서 경제는 무너지고 인민 생활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고난의 시기처럼 아사자들이 많다고 그렇습니다. 핵을 가지면 잘 산다는 얘기는 이제 누구도 믿지 않을 겁니다. 이런 김정은이 자기 권력 유지와 특이한 점 때문에
전체 임의를 지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북한의 고위 권력층 핵심관보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인상적인 것 같은데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김정은 정권이 최근 이 핵시설 내부를 처음으로 공개했거든요. 대표님께서는 이 김정은 총비서가 왜 이 핵시설을 공개했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가 이제 핵시설을 공개한 것은 뭐 별로 놀라운 사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건 이제 국내외에 가시화된 목소리일 수 있지만 또 한쪽으로 보면 공제모의 너무 그런 김정은의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지구상의 우리나라 지도자가 어느 정도라든 시설 방문해서 공개한 적이 있겠습니까? 네. 이런 이 김정은의 최근 홍수 사태로 경제나 식량난이 심각해지자 무언가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해석됩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이 메시지에 관심도 없는지 오래됩니다. 그리고 또 내부 언론들이 말하는 것처럼 제 내부 세계에 관심하는 것은 뜬금이 없습니다. 예. 이미 미국은 북한에 우라늄 농출설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그 핵시설을 내고 공개하는 사실은 먼저 국제사회 각성을 촉구하고 강력한 제국 제재와 군사적 대응을 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핵을 위협을 강화하면 갈수록 미국이 그렇다는 국제사회 대응이 더욱 강력해지고 또 북한 지도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관리 출신인 리정호 코리아 번영개발센터 대표와 함께 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자는 어디서 나오나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리정호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RFA 심층 뉴스 프로그램 뉴스인데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